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가 6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지금 입장 전문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우연적 1, 2, 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 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외국제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전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우연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우연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이것이 지금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지금 입장문입니다. 자,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요. 2시부터 시작해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계속이 됐는데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이거에 대해서 깊은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 전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우연성이 크다는 점, 향후 또 법안에 우연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죠.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그리고 지금 법원은 말이죠. 각급 법원에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6시간 동안이나 이어진 이번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사법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내란 전담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말을 조금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건 우연성이 크다. 우연이라는 말을 우연성이 크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연이고 그리고 또 그런 법의 기초에서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지면 그 역시 또한 우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우연적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판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분명히 하나의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주당 애들이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그야말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거기서 내란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나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서 재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내란 전담재판부가 우연이라고 밝혀지면 거기서 한 재판도 모두가 무효가 되겠죠. 독수 독과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독나무 열매는 그것도 독과일이죠. 마찬가지로 법에는 독수 독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에 게 무효면 뒤에 것도 무효다. 선행 행위가 무효면 후행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쟤들이 말이죠.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저는 만들지 못한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동을 하는 것이지 막상 그걸 만들었다. 근데 거기서 진짜로 재판을 했다. 근데 그 재판 결과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받으겠어? 아무도 그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쟤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내란 전담재판부에 시다바리 판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특검에다가 좌파 지금 이 검사들을 특검을 집어넣듯이 마찬가지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거기 좌파 판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거는 말이죠. 그냥 뭐 정권 바뀌자마자 아니 정권 바뀌기 전에 벌써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수도 있고 바로 들고 일어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권 바뀌자마자 그건 바로 무효가 되고 바로 무효가 됩니다. 그냥 무효가 돼가지고서 뭐 재심이고 뭐고 할 필요도 없는 건데 형식상 뭐 재심을 할지 몰라도 그래서 다 이제 무죄가 되고 그렇게 될 거고 오히려 저것들이 속으로는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법을 만들었다가 윤 대통령 결국 거기서는 뭐 유죄라고 해도 나중에 다 그 재판이 전부 다 무효가 돼가지고서 지금 무죄가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저들이 그러면서도 내란 전담재판부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그대로 갔을 때 이 내란죄는 분명히 무죄가 나오거든. 누가 봐도 무죄거든. 이게 유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판, 4판, 공사판 한번 밀어붙여 보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대로는 원래가 말이죠. 지금 특검처럼 나긋나긋하네. 그 다음에 또 정재호 그 판사 있죠. 거기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무죄를 줬던 서울 고등법원 그런 판사들처럼 자기들 말 잘 듣는 자기들 편에 서는 이런 판사들만 있으면 그냥 걔들이 바로 윤에 대해서 뭐 유죄 때리고 사형선고 때리고 무기징역 때리고 그 이제 그러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부장판사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무슨 밖에서 정치적 외압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서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니까 이거 속으로 엄청 불안한 거예요. 엄청 불안한 거야. 윤 대통령이 무죄가 되고 석방이 되는 순간 이 결집력은 어마어마할 거거든. 사실상 말이죠.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서 빅데이터를 갖다 계속 그렇게 장악한 사람은 없어요. 윤 대통령은 감옥에 있든 아니면 뭐 대통령을 하고 있든 간에 계속 빅데이터를 갖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팬덤을 가졌던 그런 정치인은 노무현밖에 없는데요. 노무현 이후에 사실은 팬덤을 가진 유일한 정치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자기 지지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한 14%, 15% 옛날에 노무현만큼의 팬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당했구나. 윤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자기의 어떤 개인 영달이라든가 권력 추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구국의 어떤 일념으로 그 계엄을 일하는 건 하나의 비상적인 조치를 취했구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1020, 30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유죄를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내란 전담재판부는요 악수예요. 오히려 이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 황천길로 이렇게 떠미는 거야. 이재명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연목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전담재판부 같은 거 저들은 사실상 맞는다고 하면서도 법원에서 이렇게 태클을 걸고 그러면 아마 식은땀이 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들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밀어붙이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런 것들은 우연이라고 얘기만 하면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